네, 안녕하십니까. 모두경에서 경찰학을 담당하는 공동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험 보셨는데 그동안 이제 노력했던 거, 수고했던 거 오늘 다 시험 볼 때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요 경찰학에 대해서 한번 이제 기출 특강을 할 건데요. 이 내용 자체를 이렇게 쭉 문제를 보니까 이 문제가 좀 애매해요. 애매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어렵다라고 하기도 좀 힘들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쉽다라고 하기도 좀 힘듭니다. 물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거의 다 해드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기본 이론반 수업할 때도 종강 때 해드려서 이렇게 요거 딱딱 집어서 했던 것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나오긴 했고 그랬는데 학생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응용 문제가 오랜만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뭐 2번 문제 같은 경우엔 이건 응용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문장이 깁니다. 문장이 길기 때문에 학생들이 포인트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라고 느낀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요새 편차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잘 본 학생들은 또 되게 잘 봤어요. 뭐 100점 맞고 95점 맞고 막 그래요. 그리고 못 본 학생들은 또 50점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번엔 문제가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왜냐면 기존에 비하면은 좀 문제가 어렵긴 어렵죠. 기준에 비하면. 근데 올해 1차 시험보다는 좀 문제가 쉽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바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1번 문제인데 1번은 18에서 20세기 독일과 프랑스에서 경찰 개념 형성과 발달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랬는데 이거는 거의 매번 나오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기출문제집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1번 보면 경찰 개념을 소극적 질서 유지로다가 제한하는 주요 법률과 판결을 시간적 순서대로 나열하면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 크로이츠베르그 판결, 그 다음에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 순이다. 맞는 말이고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경찰의 직무 범위는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는 것이 법 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랬는데 이것도 맨날 나오는 지문입니다. 세 번째,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맞는 말이고요. 네 번째,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경찰의 직무 범위에서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제외함으로써 경찰의 임무를 소극 목적에 한정하였다. 이러고 나와 있는데, 자,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위생사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자, 이것은 이 안에 위생사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생사무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위생사무, 위생경찰 이런 걸 우리가 보통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라고 부르죠. 이건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가 되는 겁니다.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포함하고 있는 거지 제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학생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건 왜냐? 공부할 때는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위생사무 포함 이렇게만 딱 공부를 해놨었는데 이 위생사무를 협의의 행정경찰로다가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엉뚱한 걸 찍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이 문제는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단순 암기로 다 푸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경찰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을 개정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이와 같은 개정의 근거가 된 경찰 부패 이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 현행은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징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년도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인데 이 말은 그러면 이제 이거는 매회 100만 원 미만이나 100만 원 이하나 매 회계년도 300만 원 이하는 받아도 되겠다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건 작은 호의라도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금액이라도 받다 보면 완벽한 부패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도 아예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답은 2번이 되겠는데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이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할 때 지문과 하나씩 대조해 보면 됩니다. 썩은 사과가슬 같은 경우에는 부패할 가능성 있는 자가 경찰에 들어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건 현행과
개정안을 봤을 때 부패 가능성 있는 잘하는 내용은 아예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1번은 아니고, 그 다음에 3번의 형성제 이론, 이것은 작은 호의는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예 이거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고 배치가 되지 않죠. 그 다음에 구조원인 가설은 이것은 경찰 조직 내부 부패와 관련 있는 겁니다. 그 경찰 조직 내부 부패 내에서 부패로 사회화되는 거기 때문에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될 만한 건 2번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풀어도 되는 거고,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 이건 작은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이렇게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본다면은 100만 원 이하, 이렇게 1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매회균원도 300만 원 이하. 이러한 약소한 것들, 이것이 완벽한 부패로다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것도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번 문제는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단순 암기로 푸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가지고 이해를 해가지고 풀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좀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요. 두 번째로다 이제 3번에 경찰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행정입법이란 행정부가 정립하는 법을 의미하며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관한 법규 명령과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으로 다 구분한다 이랬는데 틀렸습니다. 자, 이건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입법에는 이렇게 행정입법에는 법규 명령과 이렇게 법규 명령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규칙,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법규 명령 같은 경우엔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 대외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 요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내부의 대내적 구속력, 대내적 효력, 요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행정규칙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 대외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없죠. 하지만 국민에 대한 대내적 구속력, 대내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 요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요. 조직 내부의 대내적 효력. 그렇기 때문에 행정규칙은 여기 써드렸듯이 국민에 대한 대외적 효력 같은 것, 대외적 구속력 같은 것, 이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틀린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1번은 틀렸고요. 답이 1번입니다. 2번에 법규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표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왜냐? 행정규칙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국민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공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조리는 일반적 보편적 정의를 의미하는 바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더라도 조리에 위반할 경우 위법이 될 수가 있다 이랬는데 이거 맞는 말이고요. 조리는 최후의 보충적 법원이기 때문에 법원은 법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위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례에 의할 때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한 경우 이는 법의 일반 원칙인 조리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랬는데 맞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신뢰 보호의 원칙입니다. 이건요. 신뢰 보호의 원칙. 자, 그래서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행정관청의 선행 행위가 있습니다. 선행 행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국민들이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관청의 후행 행위, 요 후행 행위는요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이걸요. 그래서 이런 걸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 부르고 신뢰 보호의 원칙은 조리예요. 그래서 지금 사례에서 보게 되면 판례에 의할 때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했답니다. 선행행위에서 정지 처분을 했대요. 그럼 국민들이 이것을 당연히 신뢰했겠죠? 신뢰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하는 것, 이 정지를 취소로다가 바꾸는 것. 자, 이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겁니다. 신뢰 보호의 원칙, 이것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조리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그 4번 지문이 조금 좀 헷갈릴 수 있고 아니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미 답이 1번에서 나왔기 때문에 답 고르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기억, 직무명령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훈령은 일반적 추상적 사항에 대해서만 발할 수 있으며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발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지는 훈령을 뭐라 부르냐면 지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지는 훈령을 지시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훈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구체적 근거를 요하나 이랬는데 바로 틀렸어요. 자, 훈령은 행정규칙의 일종입니다. 이건요. 행정규칙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에 대한 대외적 효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무명령은 법령의 구체적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뒷부분은 맞죠? 그런데 훈령은 법령의 구체적 근거를 요하나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을의 훈령의 종류에는 협의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 명령 등이 있으며 이 중 예규는 반복적 경찰 사무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의미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음의 훈령은 직무명령을 겸할 수 있으나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질을 가질 수 없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니은하고 디귿 두 개입니다. 답 고르기 쉽죠, 이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경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요거는요 좀 많이 속였어요, 살짝. 자, 1번 부분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 치안국장이 경찰청장으로 변경되었고 경찰청장은 행정관청으로 승격되었다 이랬는데, 자, 이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면요 1948년 이제 8월 15일 날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1948년 8월 15일부터 1974년 요때까지는 내무부 치안국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74년부터 1991년 요때는 내무부 치안본부 시대가 되는 거예요. 내무부 치안본부 시대. 그래가지고 1974년도 8.15 광복 행사에서 문세광이 쏜 총탄에 유경수 여사가 맞고 경찰 체제를 치안국에서 치안본부로다 바꿉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91년도에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경찰청으로다가 승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치안국이 치안본부가 되고 치안본부가 경찰청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내무부 치안국장이 이러면 안 되고 내무부 치안본부장이 경찰청장으로 변경되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번 지문은 조금 좀 치졸해요. 근데 틀렸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경찰법 제8조에 따를 때 경찰위원회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 의무와 정치운동 금지의 의무를 진다. 이건 맞고요. 그다음에 3번에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와 파출소를 두고, 여기까지 맞아요. 그 설치 기준은 치안, 수요, 교통, 지리 등 관할구역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행안부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3번 틀렸습니다. 4번에 경찰청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바로 틀렸죠? 이건요. 그래서 지방경찰청은 시도지사 소속입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 지휘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뒷부분은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 2번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자, 그래서 이 5번 문제도 뭐 1번에 지문 1번에서 살짝 속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뭐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2번은 뭐 답은 쉽게 고를 수 있었고요. 6번, 이거는 경찰 공무원의 의무 중 그 근거 법령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 이건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냐 경찰 공무원법상 의무냐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법령 준수의 의무와 성실의 의무인데 이건 국가공무원법에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에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것도 복종의 의무인데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건 거짓 보고 금지 의무로서 경찰 공무원법에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경찰공무원법.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이것도 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3번은 경찰공무원법에 있는 내용, 나머지는 다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내용. 자, 6번 지문은 거의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맞췄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7번 경찰 책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경찰 책임의 원칙이란 경찰 위반 상태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경찰권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맞죠?
맞죠? 경찰 책임원칙은 경찰권 발동의 대상과 관련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에 경찰 책임의 예외로서 경찰의 긴급권은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건 문장을 굉장히 길게 써놨는데 결국에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여기서 경찰 책임의 원칙의 예외, 경찰 책임의 원칙, 책임의 예외. 자, 그래서 경찰 책임의 원칙의 예외라고 하는 것은 경찰상 위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야기하지 않아도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에 된다 그랬습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긴급한 경우, 그리고 법령에 규정된 경우, 그래가지고 긴급하고 법에 규정되면 경찰상 위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야기하지 않아도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긴급한 경우, 이게 바로 경찰 긴급권이라는 자연법적 근거죠. 그래서 이게 경찰 긴급권이라고 하는 자연법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 책임의 예외는 경찰 긴급권이라는 자연법적 근거만으로는 될 수 없고 언제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문 2번도 이게 굉장히 길어요. 근데 길어봐야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자, 보면 경찰 책임의 예외로서 경찰 긴급권은 급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찰 책임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찰권 발동이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근거는 요하지 않으나, 바로 틀렸죠?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법령에 규정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적 근거는 요하지 않으나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경찰 긴급권 발동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생명, 신체 등 제3자의 중대한 법익에 대한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고 복잡하게 써놨는데 결국엔 포인트는 이겁니다. 긴급하고 법에 규정된 경우. 그런데 법적 근거 필요 없다. 바로 틀려버렸죠. 그럼요. 답은 그래서 2번 되는 거고요. 3번에 경찰 책임의 종류에는 행위 책임, 상태 책임, 복합적 책임이 있다. 먼저 행위 책임은 사람의 행위로 인해 경찰 위반 상태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상태 책임은 물건 또는 동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그 지배 범위 안에 속하는 물건, 동물로 인한 경찰 위반 상태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복합적 책임은 다수인의 행위 책임, 다수의 상태 책임 또는 행위, 상태 책임이 중복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건 경찰 책임의 종류의 정의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뭐 별 볼 일 없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찰 책임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객관적 위험 상황이 존재하면 인정되며 자연인, 법인, 고의나 과실, 위법성 유무, 의사, 행위, 책임 능력의 유무 등을 불문한다 이랬는데 다 맞는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답은 2번 되겠고, 요 2번도 복잡하게 써놨지만 포인트만 딱 잡으셨다면 이건 쉽게 맞힐 수 있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8번에 경찰 조직 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통솔 범위의 원리는 신설 부서보다는 오래된 부서에서 통솔 범위가 넓어져요.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근접한 부서보다는 분산된 부서가 통솔 범위가 좁아집니다. 이건요.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통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거리가 멀면 통솔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바로 틀렸죠. 복잡한 업무보다는 단순한 업무의 경우에 넓어진다. 뒷부분은 맞고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요거는 많이 나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요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문 2번에 계층제는 조직의 경직화를 가져와 환경 변화에 대한 조직의 신축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 맞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정의 원리는 구성원이나 단위기관의 활동을 전체적 관점에서 통일하는 조직의 목표 달성도를 높이려는 원리를 말한다. 이것도 맞고, 네 번째, 분업의 원리란 업무를 성질과 종류별로 구분하여 한 사람에게 한 가지의 동일한 업무만을 전담토록 하는 원리를 말한다. 맞죠? 그래서 분업의 원리를 다른 말로 전문화의 원리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9번에 경찰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 이렇게요. 확정된 후 새롭게 변경할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은 추가 경정 예산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배정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이 확정되었더라도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출 원인행위 할 수 없다. 맞죠? 이건요. 그래서 여기서 지출 원인행위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냈어. 그럼 그 돈 낸 원인행위가 물건을 사는 거죠. 그럼 물건을 사려면 해당 예산을 배정받은 상태에서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배정 없이 지출 원인행위 못합니다. 이건요. 맞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품목별 예산 제도는
세출 예산의 대상, 성질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집행에 대한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경비 사용의 적정화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맞고요. 네 번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부는 이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데 틀렸죠? 이건요. 그래서 정부안의 확정과 국회에 제출은 언제까지입니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답은 4번이고 요 9번 문제도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9번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는 거, 뭐 틀릴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자, 1번 문제 요거 솔직히 말하면은 조금만 생각하면 돼. 안 틀려요. 2번 문제 이것도 사실 틀릴 수가 없는데 공부한 기간이 짧은 분들은 아직 응용력이 떨어지니까 틀릴 수도 있다고 쳐요. 그리고 3번 틀릴 거 없고 4번도 틀릴 거 없고요. 5번 속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속을 수도 있어. 틀릴 수 있다고 쳐. 그렇지만 6번, 7번, 8번, 9번은 틀릴 게 없습니다. 사실요. 그래가지고 현재까지는 2개 정도밖에 없고요. 틀릴 만한 게.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건 제가 문 풀 때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기본 이론 종강 때도 해드렸어요. 이건요. 정정보도 청구요. 1번에 사실적 주장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6개월로 되어 있는데 3개월이죠. 3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정정보도 청구는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고요. 6개월 경과하면 정정보도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3개월이고요. 2번에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 중재 및 침해 상황을 심의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 맞고, 세 번째, 정정보도는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정정보도 청구는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고 6개월 경과하면 못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자, 이걸 보게 되면 그 출제위원이 제 수업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제 수업할 때 요거만 쪽 찍어서 해드렸거든요. 물론 종강 때예요, 항상. 왜냐면 이게 맨 뒷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론도 총강 때, 문풀도 총강 때, 그때 다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뭐 종강 때 빠지신 분들은 좀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맞힐 수 있었을 거고. 11번, 야, 여기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범죄 원인론. 거의 뭐 12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범죄 원인론은요. 그래서 보면 다음은 관할 지역 내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서별로 실시하고 있는 활동 이틀이다. 각 활동들의 근거가 되는 범죄 원인론을 각각 적절하게 연결한 것. 기억, A경찰서는 관내에서 음주, 설환과 폭행 등으로 적발된 청소년들을 형사 입건하는 대신 지역사회 축제에서 실시한 행사에 보안요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자, 이건 뭐냐면은 이건 낙인 이론이라고 해서 비판 범죄학의 일종입니다. 경미한 법익에 대해서 형사권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전과자란 낙인이 찍히게 돼요. 그러면 건전한 사회생활하는데 힘들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는 대신에 사회 봉사 명령 등으로 대처하여서 이 낙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낙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의 B경찰서는 지역사회에 만연해 있는 경미한 주치 소론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격한 법 집행을 실시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경미한 법익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을 반영하여서 이것은 봐주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이건 깨진 유리창 이론과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C경찰서는 관내 자전거 절도 사건이 증가하자 관내 자전거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자전거의 1년 번호를 각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자, 이건 그때 상황에 맞는 범죄 기회의 제거죠. 이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리을의 D경찰서는 관내 청소년 비행 문제가 증가하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폭력 영상물의 폐해에 대한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유형의 영상물에 대한 접촉을 삼가하도록 계도하였다. 이것은 차별적 동일시 이론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애들이 조폭영화를 딱 보게 되면 이 조폭영화를 보면서 이 조폭들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 멋있으니까 그 짓을 또 똑같이 따라해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차별적 동일시 이론입니다. 왜냐면 지가 조폭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고서 그 짓을 하고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폭이 나쁘다라는 것을 계속 영어로다 보여줘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접촉을 삼가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차별적 동일시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번,
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인데 이건 많이 나오던 거죠.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업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와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로 구분된다. 맞고, 두 번째,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가 되는 허가인가 등록 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이랬는데 맞아요. 자, 풍속 영업이 되었던 청소년 보호법상 영업이 되었던 허가인가와 관계없이 사실상 영위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의 형태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맞고요. 그다음에 3번에 사행행위 영업, 그다음에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의 경우 청소년 고용뿐 아니라 출입도 금지가 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청소년은 일반 음식점 영업 중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여기는 출입은 돼요. 고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말했습니다. 소주방 들어가서 소주 시켜 먹지 않으면 돼요. 소주방 들어가서 사이다 시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호프집 가가지고서 맥주 안 시키고 그냥 물 먹고 나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출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출입할 수 없다. 틀렸죠? 이건요. 답은 4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 맞고, 두 번째,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것도 맞고, 세 번째, 국무총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이랬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해서 총괄 조정하는 것, 이건 대책본부장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누가 되느냐? 행안부 장관이에요. 국무총리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3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관리 체계상 복구 단계에서의 활동에 해당한다. 맞아요.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다음 중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일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갑이 군한차 등이 아닌 10톤의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이랬는데 일종은 사람은 이하고 톤은 미만입니다. 그래서 15인승 이하, 12톤 미만, 10톤 미만, 이것만 볼 수 있어요. 일종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10톤의 그러면 안 되죠. 이건요. 그래서 1번 바로 무면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일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을이 군한차 등이 아닌 특수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일종 대형면허는 이렇게 군한차 이런 걸 제외한 특수자동차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병이 승차정은 10인승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자, 2종은 무조건 다 이하죠. 그래서 2종은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인의 승합자동차 운전할 수 있고요. 네 번째,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정의 적재 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 운전한 경우 볼 수 있죠. 4톤 이하니까. 그래가지고 가장 적절한 것 1번만 무면허고 나머지는 다 무면허가 아니에요.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정보의 배포와 관련한 설명으로 기억에서 미음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 기억, 정보의 배포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적합한 내용을 적당한 시기에 제공하는 과정을 말하며 적합한 형태를 갖출 필요는 없다. 틀렸죠? 이건 적합한 형태를 갖춰줘야 됩니다. 이거는 내용 몰라도 알아요. 이건 내용을 몰라도. 아니 상식적으로 당연히 형태 갖춰야지.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의 보안성의 원칙은 정보 연구 및 판단이 누설되면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건 보안성의 원칙 맞고, 그 다음에 계속성의 원칙은 정보가 정보 사용자에게 배포되었다면 그 정보의 내용이 변화되었거나 관련 내용이 추가적으로 입수되었거나 할 경우 계속적으로 사용자에게 배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건 이미 정보를 한번 배포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변화가 있으면 계속해서 배포해 줘야 되는 게 계속성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리을의 정보 배포의 주된 목적은 정책 입안자 또는 정책 결정자가 정보를 바탕으로 건전한 정책 결정에 이르도록 하는 데 있다. 맞고, 미음의 정보는 먼저 생산된 것을 우선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정보는 먼저 생산됐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배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적합한 시기에 배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음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죠? 기억하고 미음만 틀리고 다 맞았으니까. 그 다음에 16번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인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이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얘기할 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서 북한과 계속해서 남북교류 협력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게 언젠간 나올 거다. 근데 요즘 들어서 북한에서 가끔가다 미사일 때리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또라이짓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오기가 좀 안 나오는데 그래도 언젠간 나올 거다 그랬는데 결국엔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1번에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방문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 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맞죠? 통일부 장관이고요. 두 번째,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겁니다. 원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접촉 후 신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 거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뭔가 수입을 해와도 이건 우리가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남북교류 협력연합 법률상 반출, 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 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을 말하며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의 이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3국을 거치는 물품의 이동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이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1, 2, 3번이라는 이건 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래도 제가 요만큼은 봅시다 해가지고 다 찝어드린 내용이에요. 자, 답은 4번이고, 그다음에 17번에 국적법상 일반 귀화 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기억에서 미음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 기억 10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틀렸죠? 이건요. 일반 귀화는 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억은 무조건 틀리니까 답은 1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맞고요. 디귿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요거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리을에 법령을 준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출 것 이랬는데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무부령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리을은 틀렸는데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못 외우죠 이거요. 사실 못 외워요. 그래도 답은 고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미음 보면 되니까요. 미음.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할 것. 이렇게 귀화와 관련된 건 다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겁니다. 다요. 그렇기 때문에 미음 맞는 말이죠. 그럼 맞는 건 답이 1번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미음은 맞고요. 기억하고 리을 틀렸습니다. 기억은 10년 아니고 5년이고요. 리을은 대통령령 아니고 법무부령입니다. 제가 귀와 관련돼 있으면 무조건 법무부 장관이라고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17번의 답은 1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외국인의 체류 자격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에서 리을 괄호안에 들어갈 내용이 가장 적절한 것. 자, 이래가지고 이것도 제가 문 풀 때 해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기본 이론 시험 시간에도 몇 개만 이렇게 딱 집어줬어요. 이론 수업 시간에. 그래서 외교는 뭡니까? A1이에요. 그다음에 유학은요, D2고요. 재외 동포한테 주는 거 F4입니다. F4요. 그다음에 예술 흥행은 E6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거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우려면 엄청 많아요. 제 교과서로 봐도 3페이지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래서 몇 개만 찝어서 보고 가자 해가지고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고요. 19번에 경찰 수사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범죄 수사를 명백히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맞고. 두 번째, 수사 진행에 있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영장 청구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판사에게 할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죠. 자, 이렇게 영장 청구권, 이건 검사가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는 건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사법경찰관은 법관에게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틀렸고 이건 형사법 시간에도 아주 자연스럽게 맞춰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답은 2번이고요. 3번에 형사소송법과 경찰청법은 2011년 일부 개정을 통해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하였고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사법경찰관리의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명시하였다. 맞고. 네 번째, 1919년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되었다. 맞아요. 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번. 요거는 참 이건 승진에서 그동안 참 많이 나왔던 거예요. 기출문제집에 그대로 또 있고요. 이거는요. 그래서 다음은 한국경찰서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에 관한 설명이다. 기억에서 리을에 해당하는 인물을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 기억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 이게 바로 김구 선생입니다. 그 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경남도경 국장으로서 과격한 진압을 지시했던 군과 달리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적하지 말 것, 부상자 발생 시 않도록 할 것 등과 연행 과정에서 학생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하였다. 신군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직위해제가 된 사람들 안병하 경무관입니다.
그다음에 디귿에 공비들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찰을 불태우라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하여 화엄사, 선운사, 백양사 등 여러 사찰과 문화재를 보호하였다. 그래서 문화경찰의 표상이 된 사람 차이력 경무관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1968년 1월 21일 무장공비 신투 사건 당시 군 방어선이 뚫린 상황에서 격투 끝에 청와대 사수하였으며 순국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조국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영웅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게 정종수 경사입니다. 이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이요. 그래서 이 20번 문제는 기출문제집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건요. 이건 그대로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가지고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보게 되면 문제가 색다른 게 나왔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색다른 게 나온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20번 이건 기출문제집에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19번 이건 형사소송법 조금만 해도 다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18번 이건 문풀도 그렇고 이론 수업 시간에 다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17번 이것도 이론 수업 시간에 해드렸고 문풀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16번 이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부분이 언젠간 나온다라고 얘기했고요. 정보의 배포, 그 다음에 14번에 운전면허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 13번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아는 거, 청소년 보호법. 다만 11번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범죄의 원인론은 2007년 이후로다가 지금 12년 만에 처음 나온 겁니다. 이건요. 그래가지고 요건 좀 힘들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다 맞출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공부를 잘 하셨으면 80점 이상은 쉽게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드립다 외우기만 하신 분들은요 못 맞춥니다. 이건요. 요번 문제는. 왜냐면 은근히 생각하는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방향도 덮어놓고 외우고 이게 아니라 일단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그러고 암기로 들어가야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요만큼 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모두 다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